열심히 준비했는데 맨날 낙제야. 이번 시험만은 제발. 해결했어. 해결했어. 대체 어떻게 해결했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왜 점집 가면 나쁜 소리만 할까요? 왜 점집 가면 나쁜 소리만 하겠어? 좋은 소리도 할 텐데. 좋은 소리는 당연하게 들리고 나쁜 소리가 더 나한테 임팩트 있게 확 각인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점은요, 길흉화복이에요. 말 내 글자 그대로예요. 길한 것도 흉한 것도 화목한 것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길흉화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얘기를 할게요. 보세요. 사람이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걸 얘기해주면 인간이라는 게 좋은 얘기 들어서 기분 좋아. 그 말 들으면 신나. 막 희망이 나. 근데 그 좋은 얘기를 듣고 점을 쳤는데 그걸 듣고 가면 기분 좋고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건 좀 약간 당연해. 그래서 우리의 무당, 이제 개인마다 차이겠지만 우리의 얘기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잘 안 날 거야. 잊혀질 수도 있어. 아니면 그랬구나 저랬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안 좋아 조심하세요. 이럴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그런 점괘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죠. 입장이 바꿔서 내가 만약에 손님인데 그랬다 그러면 찝찝하고 괜히 모르는 게 약이라고 그냥 들어서 그렇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거는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그런 일이 그렇다 그러면 그때 대해서 조심해가지고 잘 넘어가고 혹시라도 조심했지만 그런 일이 진짜 생겨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때요? 그거를 정말 우리가 도와준 거예요. 좋은 일은 생겨가지고 복권이 될 거야. 했어. 근데 만약 복권이 안 됐어.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좋은 일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었는데 이 정도는 좋아. 그래도 이거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 손님한테 어떠한 해가 되는 게 없거든.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 사고 난 거라든지 안 좋은 거라든지 사기를 당할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이 날 것 같다든지 아이가 무슨 이렇게 학교폭력 할까 이런 거를 알아맞혀 주지 않고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점 보러 왔는데 이런 말 없었는데 그게 우리가 오는 손님들한테 사명을 더 못하는 거예요. 소임을 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님들이 무당들이 표현의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같은 이야기라도 표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그 사람한테 마음에 어떻게 들어갈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점 보러 온 사람한테 트라우마가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불안증이 생기게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님들, 우리 무당들이 100% 맞추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는 100%는 없어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하지만 신에서 그런 점괘가 나오고 목구리가 그런 게 나왔을 때 이런 게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완충시켜줄 수도 있고 돌려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상대를 이제 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왜 점을 치고 사주를 받았고 손님을 보면 점괘가 나오겠어요?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사주 안에든 그 사람 안에든 그런 게 영적으로 느껴지니까 우리가 신의 제자 아니고 강신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안 좋게 세게 임팩트 있게 단어를 이렇게 강하게 하면 이 사람 내 말 때문에 더 힘들어하겠구나. 더 오히려 불안하겠구나 싶으면 그 사람에 맞추어서 상대에 맞춰서 그때 따라 표현을 달리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웃게도 울게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요즘 들어서 무언가 점을 치고 맞추고 그런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지만 카운셀러 같은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위로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점집에 가면 당연히 안 좋은 말 들어요. 길흉화복이기 때문에 좋은 말도 들어요. 안 좋은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이러면 되죠. 선빵을 날리세요. 점집에 가서 저는 너무 안 좋고 기분 나쁜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점을 치러 가는 자기의 그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이사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만 알고 싶으면 거기까지만 먼저
저는 이사 때문에 어졌어요. 보장 요것만 알려주십시오. 상담을 하겠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안 듣는 자기를 방어를 하는 것도 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각본이 없어요. 어떠한 의도를 갖거나 무슨 먹은 마음을 갖고 점을 치지 않아요. 그냥 얘기하다 보면 그냥 쏟아져 나와요. 애기 시험 때문에 대학을 합격할지 안 합격할지 그것 때문에 점을 치러 왔다는데 느닷없이 친정 아버지 안 걸릴 것 같아요. 병원 가셔야 돼요. 왜요? 왠지 몰라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와지고 그게 보이고 그것들이 맞추어지고 또 때로는 틀리기도 하겠지만 잘못 짚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우리들이고 그런 삶이 우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받았어요. 어떠한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의도의 목적이 불순하거나 좀 뭔가 이상하면 사람들 다 직감 있잖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그 뭐 현실에 맞아 떨어지지도 않는 얘기 전혀 막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웃고 넘기라고 말하기에는 저도 너무 무책임하지만 그러면 수습시키세요. 어디에 가서든 정당하게 선생님 보살님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는 그만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당신들도 좀 걸러내셔야 돼요. 저희들의 상담이 저희의 점이 오시는 분들의 모든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보이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 나쁜 얘기도 들어있고 좋은 얘기도 들어있는데 손님들은 나쁘고 좋지 않은 얘기가 더 뇌리에 꽂히는 거고 그게 더 기분이 나쁜 것 뿐이죠. 그러니까 조금 알고 가셔야 돼. 그런 얘기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듣고 싶지 않으면 그거는 방어를 하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고 또 상담을 하시는 제자님들도 우리 이런 신의 기자들도 또 상대를 배려해서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스타일을 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직선적인 사람이야. 나는 우리 신에서는 할 말은 해야지. 그것도 맞아요. 모든 게 틀린 게 없지만 다르지만 틀린 게 아니라 다르지만 또 조금 배려해서 얘기한다면 무언가 궁금하고 결정장애가 있고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 오는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을 주고 너무 두렵게 할 필요도 그렇다 그래서 너무 허무맹랑하게 막 희망을 중에서 뭐 가식적인 가상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담도 점도 어떻게 보면 현실과 지금 있는 삶과 비슷하게 리듬이 가는 거고 거기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조금 더 용기를 주도록 저희들이 거기다가 조금 첨가하고 거기에다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도 아닐 뿐더러 100%도 아닐 뿐더러 그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제가 점을 치다 보면 느닷없는 얘기를 하고 안 좋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조금 배려해서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알아서 좀 가려야 된다. 점을 보러 오시는 사람들이 다 성인들이 오시고 판단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지, 그죠? 그렇다고 점쟁이나 우리 무당들의 제자들의 말을 듣고 믿고 이거 가지고 인생을 다 거기다 다 기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좋은 말만 들을 수 없다. 그리고 제자들이 의도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감사합니다. 점집에 가서 기분 나쁘더라도 이런 말은 꼭 명심하자. 네, 그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일단은 저희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거와 저희를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또 상대방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기도 하고 그거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말 조심을 상당히 가려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점집 가면은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점집은 좋아서 오는 분들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뭔가에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알고 싶을 경우에 점집을 오지 내가 편하고 하면은 점집에 안 와요. 그러면은 그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 하시지 마시고 이거는 조심해 주세요, 저건 조심해서 하시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 하지 마시고 명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여러 가지 내가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그런 말을 해요. 연애예요? 아니면 중매예요? 먼저 물어봐요. 왜인 줄 아세요? 연애이면은요. 이미 그 사람 둘은 이미 정들어서 결혼까지 할 마음으로 부모님한테 사주를 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여자가 너무 억세요. 아니면 이 남자가 뭐 무능력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싫어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여파가 엄청 커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연애라 하면은요, 여러분 다 좋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미 서로 사랑을 해요. 헤어지지 못합니다. 나중에 살다 이제 자기네가 헤어질 망정.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특히 본인들이 보러 왔으면은 조심할 거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 며느리감 사주를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는 너무 억세고 이 여자는 팔자가 사납고 이 여자는 재물복이 없고 막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시부모 되시는 분은요. 계속 그 며느리가 아무리 결혼해서 잘해도 분명히 얘기를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머릿속에 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영향 없습니다. 그래서 연애예요, 중매하고 물어봐서 만약에 중매예요 하면은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아, 그래요? 중매죠? 중매면 아직 정들자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중매면 이거 정말 나쁩니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말 궁합이 너무 안 맞네요. 성격도 너무 안 맞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자손을 낳아도 자손이 크게 성장하지도 못하겠고 그런 여러 가지 등등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정들기 전에 지금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남자 문제를 갖고 오는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사실은 그 남자분은 상당히 좋아. 상대를 잘 만났어. 근데 본인이 나빠. 상대한테 보기에 본인이 나빠.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오면 너무너무 좋은데 이 여자분은 그 남자한테 득이 하나도 안 돼. 악밖에 안 돼. 그럼 저희 얘기해 주잖아요. 여러분들 점집에 가면은 그 점 보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하고 무슨 뭐 나쁜 감정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잘 들으시고 기분 나쁘더라도 잘 들으시고 운이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운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운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운이 좋으면 뭐예요.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어. 감 떨어지나요? 여러분 안 떨어집니다. 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익어서 나중에 물러가지고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운 다 달아나고 없어요. 나 정말 요번에 너무 안 좋대. 나 정말 올해 너무 안 좋대. 여러분 안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노력해보세요. 그럼 돼요. 운 좋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무조건 그것만 갖고 바라지 마시고 운 좋아도 여러분 움직임이 있어야지 운도 따라옵니다. 그 운 좋은 운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점집 가면은 네. 왜 자꾸 듣기 싫은 소리만 하세요? 참 좋은 질문이야. 내가 원하는 분류의 질문이죠? 실장님, 그죠? 그러면 왜 듣기 싫은? 네. 왜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만약에 실장님 같은 사람이 점을 보러 왔어. 네. 본인 딱 얼굴 보면 점 치기 이전에 우린 기운도 느껴지고 뭣도 느껴지잖아요. 문제점을 금방 파악해요, 실은. 솔직히 우리가 상담사가 아닌 이상 막 주저리 설명해서 개선해 가라고 조언할 필요는 실은 없어요. 실장님이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듣겠냐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협박하고 엎어놓고 무서운 말을 했어. 너 이놈의 새끼 너 계속 그따로 살다가 너 정말 재수없게 살 거야! 이랬어. 얼마나 움찔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너 지금 당장 부적 써! 그럼 안 쓸 것 같아? 재수가 좋은데도 내가 뭐라고 하면 쓸 거란 말이야. 그게 무당이에요.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싫은 얘기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10몇 년 동안 겪은 건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처럼 잘해주는 선생님이 정말 진실한 선생이라는 거죠. 네 인생에 뭐가 문제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넘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상담이거든요. 점은 재수없는 놈이네? 너 굿하자. 이거 점이에요. 근데 그것만 얘기 갖고는 본인한테 해줄 얘기가 없어요. 그것밖에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을 듣고 싶어서 본인은 굿을 하려고 여기 점을 보러 온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나아지죠? 그게 궁금해서 온 건데 열의 여덟은 진호기를 하자, 재수굿을 하자, 성주를 받자. 너 지금 안 받으면 내년에 운 다 날라간다. 그럼 본인 같으면 하지, 해요.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렇게 해야지만이 연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엇박지르고 화내고 하는 거 말고 상담처럼 조언해 주는 건요, 화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소리 톤도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가 2년 전에 실장님한테 처음에 살 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조언이었어요. 근데 내가 무당의 본질대로 한다 그러면 이놈의 새끼 너 계속 그따위로 갔다가 너 진짜 재수없어. 원래는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본인이 사고가 났어. 담양 선생님 말한 거 나 재수없나? 가서 구해야 되나? 그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전화드리죠. 그럼 선생님 저 사고 났어요. 어떻게 해요? 얼른 와 구하게. 쟤도 재수없다. 재수 온 붙었다.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상담가처럼 인생의 조력자처럼 응?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고 몸이 무거울 거고 잔병이 올 거고 몸에 계속 문제가 생길 거니까 지금부터 하루아침 탁 빼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너를 위해서 한 번에 이거는 상담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당이 나도 기운이 빠지고 맥이 풀려요. 우리 무당이지 상담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원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면 말아 하고 보내면 되는 거니까 책임질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담을 받든 뭐 점사를 보든 그분 스타일을 조금 파악을 해야 답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상담을 계속 받을지 말지, 갈지 말지.